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부도를 냈던 나라,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망한 나라로 전락했던 나라,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경제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뼈를 깎는 긴축 정책 덕분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진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반전이 있는 그리스 경제 이야기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경제 이슈 잊으신 분들을 위해 과거 요약 먼저 해볼게요. 그리스 경제는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에 한동안 초호황 누렸습니다. 통화가 유로화로 바뀌면서 조달 금리가 확 낮아졌고요. 정부는 빚내서 공공지출 늘리기에 바빴죠. 막대한 재정 들여서 2004년엔 아테네 올림픽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 파티가 갑자기 끝납니다. 그리스 경제를 떠받치던 관광과 해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투자자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그리스에서 발을 뺐습니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경기 침체로 나라가 뒤숭숭했던 2009년 9월에 선거 유세에서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가 역사에 남을 유명한 발언을 했어요. 돈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그리스 경제가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아니야, 우리 그거 해결할 돈 있거든 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던 건데요. 그렇게 총리에 새로 오른 파판드레우는 집권한 지 몇 주 만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자백을 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까보니까 국가 통계가 죄다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GDP의 3%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2%가 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하고 통계를 수정해버렸어요. 결국 2010년 4월 파판드레우 총리가 햇살이 내리쬐던 아름다운 항구를 배경으로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죠. 2010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된 약 470조 원 그리스 구제금융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EU와 IMF는 그리스의 뼈를 깎는 듯한 긴축을 요구했어요.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고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임금과 연금이 3분의 1 이상이 깎이고 세금은 마구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 실질 GDP 4분의 1이 사라졌을 정도인데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1930년 미국 대공황과 맞먹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먹고 살기 어려워진 그리스 국민들, 가혹한 긴축에 분노했죠. 그리고 이런 여론을 틈타서 2015년엔 포퓰리즘 정당인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집권했고요. 이 시리자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아주 벼랑 끝 전술을 썼습니다. 우리 이제 빚 못 갚아. 빚 그냥 탕감해줘. 안 그러면 우리 디폴트 내고 유로존 탈퇴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렉시트라고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는데 결국 그리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한층 더 혹독한 긴축안을 받아들여야 했죠. 이런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신탁 통치는 2018년 8월에야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8년에 걸친 그리스 경제의 고난의 행군이 2018년에 끝난 건데요. 그럼 그리스 경제가 살아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신히 링거 반을 빼고 입원실에서는 퇴원시킨 거예요. 그럼 왜 퇴원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채권단도 이쯤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가혹한 긴축이라는 독한 약 오래 쓰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걸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이끌었던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이 202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사회에 부과된 조치는 너무 엄격했어요. IMF, 중앙은행, EU가 맹목적인 긴축 예산을 시행했기 때문인데 그건 실수였습니다. 라고요. 2019년 총선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당 대신 친기업 성향의 중도 우파 정당을 선택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맥켄지 출신의 엘리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총리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5년 지났는데요. 그동안 그리스 경제가 이룬 변화는 정말 놀랐습니다. EU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빠르게 감소했고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가장 크게 감소했어요. 임금은 엄청 빠르게 증가했고 소비도 크게 늘었죠. MS, 화이자 이런 해외 기업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모두 살아나고 재정 건전성은 더 강화됐고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또 2019년부터는 그 많은 부채 미리 당겨서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S&P와 피치는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12년 만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모두가 회생이 쉽지 않다라고 봤던 그리스 경제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정부는 그리스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긴축이나 퍼주기식 포퓰리즘 모두 아니었어요. 대신에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했고요.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실 분들 사실 많을 거예요. 보통 최저임금 인상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들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스 경제에는 그게 맞는 처방이었던 거죠. 일단 최저임금 2019년 이후에만 4차례 올렸습니다. 월 96만 원이던 최저임금이 122만 원으로 28% 뛰었죠. 보통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고 실업 늘어나서 서민 경제에 타격 입힌다. 이런 논리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를 보니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용은 50만 명 늘었고요.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했어요.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소비가 빠르게 늘었고요. 덕분에 물가도 적당하게 뛰면서 GDP 증가에 기여했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선순환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선순환을 가져오냐?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가 1992년 연구에서 밝혔던 거예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업원 한 명한테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줘야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한 명 고용해서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당연히 200만 원보다 많으니까 채용을 할 거잖아요. 고용주한테 남는 추가 순이익이 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0% 인상돼서 220만 원이 돼요. 그럼 고용주가 그 종업원 해고할까요? 아니죠. 20만 원 더 줘도 여전히 30만 원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게 여전히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바로 그 연구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죠. 두 번째는 감세인데요. 그리스는 과거 긴축 시절에 세율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미초타키스 정부는 29%였던 법인세율을 3차례에 걸쳐서 22%까지 끌어내렸죠. 이렇게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럼 또 재정 적자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정치가 안정되고 이런 친기업, 친자본 정책을 정부가 꾸준히 펼치니까 기업들이 호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 많이 달라졌네? 좀 투자해도 되겠네? 라는 신뢰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이런 외국 기업도 그리스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율을 높여서 기업을 쥐어짜서 재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를 성장하게 만드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 법인세 인하는 보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그리스 정부는 이 둘을 동시에 썼습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망가진 경제를 살릴지 거기에만 집중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처방이 그리스 경제엔 통했던 겁니다. 결국 경제 정책의 답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경제 성장에 있다는 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